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1일 경술 첫번째 기사 1487년 명성화 23년 종묘 기우제의 향축을 친히 선하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1일 경술 두번째 기사 경상도관찰사 이쇠자가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이 무상함으로써 외람되게 상상의 은혜를 입어 일도를 위임받았으나 재주와 지식이 얕고 열등하여 이를 행함에 그릇됨이 많은데 이제 정량지월을 당하여 신의 관할하는 돈의 우박이 두세 번에 이르러 여기가 견책하는 뜻을 보이니 진실로 이는 신이 선화를 잘 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장간대 신의 직책을 바꾸어서 현망하고 능력이 있는 이를 기다리소서 했는데 어서로 답하기를 대저 제2가 바라는 것은 비록 각각 상류로 이른다 하더라도 휴구의 징조는 치우치게 억측으로 논할 수 없다. 오직 경은 근후하고 신의가 있어 명망과 실상이 겸해서 높고 시대를 구제할 계략자이며 다스림을 도울 그릇이니 선화의 직에 있음에 마땅하지 아니하겠는가. 하늘이 어찌 경을 잘못한다고 하여 이 우박의 재해를 내렸겠는가. 진실로 나의 밟지 못함에 말미암아 상벌이 적당함을 잃었고 옳고 그름이 뒤바뀌어 사람이 억울함이 있어도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가 잘못함이 있어도 금하지 못하므로 아래에 쓰는 답답하고 맺힌 정이 있고 위에는 풀어서 통하게 하는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사직하는 것에 되돌리니 마땅히 나의 마음을 체득하여 더욱 마음과 힘을 다해 제 앙을 돌이켜서 상스러움이 되게 하라 하였다. 여기는 어긋나는 기상을 말한다. 휴구는 좋고 나쁨, 길흉을 말한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2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감선을 명하다. 감선은 천재지변이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임금이 건신하는 뜻에서 수라상의 바닥 반찬 가지수를 줄이는 일이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2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어스로 의정부에 내리기를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이를 보호한다고 하였으니 두려워하면 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흉함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외람되게 묘신으로서 큰 기업을 맡아 지키면서 새벽에 일어나 저녁까지 조심하여 감히 방탕하지 않으려고 한 지가 이제 19년인데 복상은 드물게 나타나고 재화는 자주 일어나는데 그 허물을 깊이 생각하니 어찌 내게 있지 아니하겠는가. 항상 못하고 살이 어두워서 오래되면 게을러질까 두려워하였는데 지금의 한발은 어찌 까닭이 없겠는가. 몸을 삼가고 마음을 졸이면서 밤중에 두려워하고 놀라서 깊은 연못과 골짜기에 떨어진 것과 같았다. 여러 날이 지났는데 휴응은 얻지 못하고 가뭄이 더욱 심하니 근심하는 마음이 초초하여 어찌 다함이 있겠는가. 이제 자신을 반성하고 반찬을 줄여 색책을 하려고 하니 무릇 벼슬에 있는 신료는 모두 나의 하늘을 공경하는 뜻을 체득하여 각각 조정의 득실과 민간의 이병을 말하되 그 실제를 말하기를 힘쓰고 헛되게 과장하지 말 것이며 덕을 합하고 함께 닦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바로잡아 천견에 보답하게 하라 하였다. 묘시는 작은 문 곧 자기를 경칭한 말이다. 휴응은 길조를 말한다. 초초는 근심하는 모양이다. 색책은 책임을 완수합니다. 이 병은 이로운 일과 병패로운 일이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2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도승지가 어찌하여 여러 날 출사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승정원의 쌀이기를 지난번에 병을 무릅쓰고 힘써 출사하였는데 그 근래에 병이 심하여 출사하지 못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승정원의 직무가 매우 기묘한데 오래 일을 패할 수 없다. 도승지는 마땅히 크게 쓸 것이나 병세가 만일 낫지 못하면 마땅히 한관에 두고 빨리 내 일을 보내어 치료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이세우가 와싸레기를 신은 본래 재주와 덕이 없는데 사품관으로서 발탁되어 승지가 된 지 오래지 아니하였는데 또 올려서 도승지로 삼으셨으니 신이 스스로 생각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 곧 사면하려고 하였으나
다만 이름을 위하는 것에 가까움으로 감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본래 해수병이 있었는데 요사이 점점 심합니다. 더구나 도승질은 임무가 중한데 신과 같은 자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더건대 경은 병이 중하여 밥을 먹지 아니하고 술만 마신다고 하는데 눈 언저리가 움푹 들어가서 빨리 낫지 아니할 듯 하기 때문에 한관에 임명하여 조습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제 더건대 병세가 심하지 않다고 하니 사피하지 말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새우는 성품이 가혹하고 살피고 또 기를 부려서 말하고 노여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동료들이 싫어하였다. 그러나 사무에 자세하고 마음도 곱기 때문에 임금이 그를 신임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김여석이 치게 하기를 도내의 가뭄이 심하지 아니한데 급하게 기우제를 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물지 않은데 비 오기를 비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아직 정죄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김여석은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는 것을 헤아려 알고는 아첨하는 말을 올려 근심을 풀게 한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쌀이기를 가뭄이 심하니 청컨대 아동으로 하여금 기우하게 하고 오문을 닫고 북문을 열며 시사를 옮기고 비고를 치는 것을 금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같은 일은 모두 허문이다. 다만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제사할 뿐이다 하였다. 오문은 남문을 말하며 시사는 저자이고 허문은 거칠애를 말한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천령 연동이 상언하여 그 어미의 기역을 면제하기를 청하니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금 종친의 수가 200여인에 이르는데 혹은 장기를 데리고 살거나 혹은 사천을 간통하여 첩으로 삼는 이가 많다. 그러나 그 아들 때문에 그 어미의 역을 모두 없앨 수는 없으며 또한 어미는 천역에 종사하는데 그 아들은 편안하게 뱃설에 있으니 내가 종친들로 하여금 기첩을 두지 말도록 하려고 한다. 종친 이품 이상에게 유시하라 하였다. 월산대군 이정등이와 쌀이기를 종친으로서 기첩을 두는 자는 관리가 창가에서 자는 율로서 검단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승정원의 하문하기를 조건이 창가에 자는 자는 본율로 단정하는가 하니 승정원의 쌀이기를 만일 장하군의 권한이 관리하는 창아를 간통하면 본율로 주의를 주고 기타 조건은 이 율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하자 정등에게 전교하기를 종친이 어찌 반드시 창류로서 첩을 삼는가 내가 마땅히 짐작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4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의 쌀에기를 청컨대 조건을 충청도에 보내어 최수가 폐단을 일으킨 일을 취획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봉원효가 아래기를 지금 수계도감, 군적청, 중궁도감은 비록 모두 국가의 중한 일이더라도 이 같은 한제에 백성을 부리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또 경비도 적지 아니하니 청컨대 우선 정지하였다가 가을을 기다리게 할 것이며 모두 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해주로 하여금 마감을 줄이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계를 늦추면 민원이 없지 않을 것이고 군적은 중한 일이며 중궁의 역사는 거의 끝나가는데 모두 정지할 수 없다. 다만 줄일 만한 비용은 해주로 하여금 요령해서 줄이도록 하겠다 하였다. 영사 심회가 아래기를 군기시에 간직한 외도는 아무리 하품이더라도 몹시 날카로우니 진실로 군국의 중한 기구인데 가볍게 화매하는 것은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특징관 정난종이 아래기를 군기시에서 만난 화살책이 모두 짧았어. 쏘면 갑옷의 미늘을 뚫지 못하지만 착전의 화살촉은 조금 길기 때문에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참고로 이제부터는 화살촉을 짧게 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뿐만 아니라 화살의 오니가 좁고 작아서 대현에 들어가지 아니하니 울음직이 넓고 크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강도들은 당류를 바로 고하지 아니하고는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끌어 넣어서 주는 물건을 후하게 받고 도리어 벗어나니 이 때문에 죄 없는 자가 형을 받고 참 도둑은 면함을 얻어 세골이 천연되니 그 이 패단이 작지 아니하다. 내 생각으로는 잡힌 자만 다스리고 같은 당류와 전범은 묻지 마는 것이 어떨까 한다. 그것을 이영도는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니 한 명의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도둑이 갇힌 지 이미 오래되면 양민을 끌어넣어서 옥바라지 할 미천으로 삼기 때문에 양민이 가선을 주에다 써버리는 자가 있으니 처음 공문할 때 실정이 드러나고 향물이 나타난 외에는 그 뒤에 끌어넣는 것은 들어주지 마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심해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죄 없는 백성이 이로 인해 목숨이 떨어지는 자가 많으며 그 참당류는 숨기고 고하지 않는데 이는 도둑의 보통 일입니다. 이 뒤로는 전범이나 같은 당류를 공문하지 마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혹은 같은 당류임이 명백하여 공문할 만한 것도 있고 혹은 애매한 것을 거짓으로 끌어넣어서 죄가 없으면서 옥에 갇힌 자도 있는데 이것은 관리가 분변하는 여하에 달려 있을 뿐이며 미리 법을 세워서 전혀 버려두고 다스리지 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범은 내버려 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같은 당류는 묻지 아니할 수 없으나 전범은 묻지 마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5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서산에서 사냥할 때 내가 대소의 모든 관사에서 모두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보았는데 매우 옳지 못하다. 이 뒤로는 모하간에 거둥하는 외에는 여러 관사의 장막은 일체 금하라 하였다. 공장은 여러 가지 설비를 갖추고 막을 침을 말한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5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영의장 윤필상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그게 생각하건대 신의 성품이 본래 용렬하고 학문도 거칠어서 이를 모두 밝게 알지 못하고 오직 근신하는 것만 알아서 무릇 조정의 명령이 있으면 쉽고 어려움을 피하지 아니하면서 힘써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많아 짧은 머리가 날마다 휘어지고 흔들리는 이가 날마다 빠지며 정신이 갑자기 지난해 때보다 쇠약해지고 사분 날마다 처음의 마음을 저버려서 모두 시책에 망령됨을 면치 못하니 지금의 한자는 오직 신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신은 100가지 병이 함께 침노하여 비록 스스로 힘쓰고자 하더라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공의 직임은 오래 비워둘 수 없으며 백성들이 함께 보는 정승의 자리는 병을 수양하는 곳이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쇠하고 병듦을 가엾이 여기시고 신의 직무를 바꾸어서 어질고 능력이 있는 이에게 대신하게 하소서 했는데 윤호하지 아니하고 비답하기를 생각하건대 대신의 거치는 진실로 생민의 휴척에 관계되는 것이다. 만약 몸을 편케 하려고 하여 물러가면 누구와 함께 나라를 다스려서 편안하게 하겠는가? 오직 경은 성품이 본래 충성하고 되고 고두며 경제의 재주를 쌓아서 우리 선조의 지우를 입어 정치를 힘써 도왔고 나 소자를 섬김에 미쳐서 공로가 더욱 나타나서 백성에게 혜택을 입혔고 사직에 공이 있었으며 남쪽 지방을 순찰하자 백성이 편히 잠을 이룰 수 있었고 서쪽 변경에 월을 잡자 오랑캐가 소굴을 허물었다. 엄연함은 만백성이 함께 우르르보고 공경하면 백관의 표준이며 가물 때는 비의 역할을 하였고 냇물에는 배의 역할을 하여 오는 날에 소강을 이루었고 산이 닳고 강물이 마르도록 만세의 아름다움을 영구히 힘입어서 바야흐로 나라를 화합하게 한 부열처럼 의지하였는데 어제 갑자기 장량처럼 신선이 되는 것을 본받으려고 하는가? 지금의 가뭄은 허물이 진실로 나에게 있으니 경은 본래의 뜻을 더욱 부지런히 하여 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도와서 아래로는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는 하늘의 꾸지람에 보답하여 재앙을 돌이켜서 행복이 되게 하여 함께 철록을 누리는 것이 가하다. 과인의 돕기를 구하는 성심을 생각하여 마땅히 힘써 머물러야 할 것인데 더구나 광묘께서 권유하시던 구덕으로서 다 놓여 버리고 다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서쪽 변경에 월을 잡자 오랑캐가 소굴을 허물었다는 것은 성종 10년 1440 성종 10년에 명나라가
조선의 힘을 빌려 건주의 야인을 정벌한 것이 있었는데 윤필상이 당시 도원수가 되어 건주를 정벌하고 들어왔으므로 이런 말인데 여기서 월은 살생의 정결권을 위임할 때 임금이 출정 대장에게 주는 큰 도끼이다. 부열은 한나라의 명신이고 장량은 한나라 개국공신이다. 철록은 하늘이 주는 복禄이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5일 갑인 7번째 기사 최경래를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로 최전을 통정대부 종성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5일 갑인 8번째 기사 이조판서 신준이 사직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5일 갑인 9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동자라서 기유하는 것은 한갓 설만할 뿐이니 이번의 기유는 몽수로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몽수는 소경으로 점치는 일을 업하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5일 갑인 10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6일 얼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6일 얼묘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최인이 아뢰기를 하문생이란 자가 남을 교사하여 사송한 주를 받아 춘천에 옮겨 사는데 몰래 서울에 와서 김규남 등을 도둑이라고 하여 이 양생에게 거짓으로 고소하자 이 양생이 포도 부장을 보내어 김기남 등을 잡아서 춘천에 가두었는데 함은생이 춘천에 돌아와서 김기남 등을 꾀이어 내가 이 양생과 친한 사이므로 너가 만약 내게 뇌물을 주면 석방될 수 있다고 하자 김기남 등이 자산을 팔아서 함은생에게 주었는데 함은생이 면포 15비를 이 양생이 데리고 사는 기생에게 주니 이 양생이 그 집에서 춘천으로 이문하여 김기남을 석방하게 하였습니다. 이 양생의 불법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니 창컨대 공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6일 얼묘 세번째 기사 조아이정 홍응이 아뢰기를 이제 한제를 근심하는 것을 인하여 구원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신이 모든 일을 두루 자세히 살펴보건대 한 가지 일도 청견을 이룰 만한 것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신이 변변치 못한 제주로 외람되게 태부에 있으면서 인망에 차지 아니하니 빌건대 신의 직임을 해면하여 천견에 보답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한제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사퇴하면 누구와 서정을 함께 다스리겠는가? 또 경을 대신할 만한 이가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하자 홍응이 아뢰기를 많이 있습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6일 얼며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6일 얼며 다섯번째 기사 우의정 이극배가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이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은데 외람되게 중한 임무를 맡아 항상 복속의 근심을 품었으며 또 일찍이 풍정에 걸렸는데 병을 참고 모람되게 자리에 있었으니 마음이 참으로 부끄러워 땀이 날 지경이며 그늘의 한지는 오직 신의 무상한 소치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신의 식물을 바꾸게 하소서 하였는데 연화하지 아니하고 비답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국가의 안위는 장생에게 있고 장상의 거치는 국가의 경중에 달렸으니 진시로 늙은 대신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어찌 만개의 다스림을 이룩하겠는가. 경은 벼슬과 나이가 함께 높고 덕과 이름이 겸해서 높으며 훈훈은 일찍이 선세에서 드러났고 충정은 과인에게 더욱 힘썼다. 의심스러움을 다하여 꾀하는 데는 사귀에 비겼고 일에 다다라 헤아리는 데는 권형으로 맡겼다. 표인은 조정에서 존중하고 이택은 백성에게 더하였다. 지금 이 한절은 나의 덕이 적어서 이런 것이다. 자신을 반성하고 허물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꾸짖기를 상림에서 기우하던 것보다 간절하게 하고 몸을 조심함은 오난의 가뭄을 근심하는 것보다 심하게 하였으나 정성이 하늘에 이르지 못하여 재앙이 땅에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석덕의 도움을 힘입어 상제의 노여움을 풀기를 바라는데 어찌하여 작은 병으로서 갑자기 중한 책임을 벗으려고 하는가.
경은 마땅히 동심 협력으로 공경하여 위로 천견에 보답하고 재앙을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여 함께 천록을 누리도록 하라 하였다. 복속은 물건을 담는 솥이 넘어지듯이 신하가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시귀는 점치는 데 쓰이는 시초와 거북을 말한다. 권형은 저울추와 저울대이다. 표이는 몸을 가지는 태도, 몸가짐을 말한다. 상림에서 기화하던 것은 상림, 육책을 인용하는 것으로 온나라의 성탕이 가는 동안 큰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비를 빌기 위하여 상림에서 6가지 일을 가지고 스스로 자핵하였는데 제가 정치에 절제가 없어 문란해졌기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직업을 잃고 공공함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까? 제 궁전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입니까? 여알이 성하여 정치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뇌물이 성하여 정도를 해치고 있는 때문입니까? 참수하는 말로 인하여 어진 사람이 배척당하기 때문입니까? 하니 천리의 구군이 모여들어 수천 리의 땅을 적시었다는 고사이다. 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6일 을묘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7일 병진 첫번째 기사 임금이 종묘 사직 기우제의 향과 축을 친히 선하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7일 병진 두번째 기사 어반 미를 줄이도록 명하자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지금 가뭄이 심하지 아니하여 여러 관사의 넘식도 아직 감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어반 미를 감하시니 마음이 참으로 편치 아니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어반미는 임금의 밥 짓는 쌀을 말한다. 넘식은 나라에서 받는 부조미이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7일 병인 세번째 기사 영암북도 절도사 이극균이 사조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지금 저기 종성 사람을 사로잡아 갔는데 이는 반드시 성 밑에 사는 야인이 향도한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세종조의 이징옥이 절도사가 되어 만일 저기 국경을 침범하면 성 밑에 사는 야인을 엄하게 징계하였기 때문에 변경에 경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만약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쇠안에 온다고 이끌고 스스로 그 공을 자랑하면서 내조하여 상을 받기 때문에 노략질을 하기를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대로는 사로잡힌 자가 있거든 엄한 말로 꾸짖어서 쇠한하는 공을 논하지 말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모든 시행은 경의 처치하는 데 맡기겠다 하고 인하여 약 1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7일 병진 네번째 기사 임금이 인정전에 나아가 일본국 사신 등견 등 24인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친과 재상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예주판서 유지에게 명하여 등견 등에게 전교하기라. 너희 나라 국왕이 여러 번 사신을 보내 내조하고 너희들도 바닷길을 무사히 왔으니 진실로 가상하고 기쁘다 하니 등견 등이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하였다. 이나여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7일 병진 다섯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객인을 접견할 때에 입시한 재상이 내가 옷을 받고 입을 때를 당하여 출입하는데 단지 자리만 뜰 뿐이며 현 밖에 나가지 아니하니 실례라고 이를 만하다. 이 뒤로는 내가 거둥이 있으면 마땅히 헌 밖에 나가 있어야 할 것이니 의주에 첨록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7일 병진 여섯번째 기사 개성군 이 양생이 와서 아뢰기를 헌납추의 아른바에 인하여 신이 뇌물을 바꿔서 도둑을 놓아주었다는 까닭으로 사원부로 하여금 추액하게 하셨는데 이는 반드시 엄기손이 말한 것을 죄인이 들은 것입니다. 신이 춘천에 가서 엄기손의 첩의 아비의 집을 수색하였더니 엄기손이 이 때문에 깊은 원망을 품고서 도중에 말을 퍼뜨렸습니다. 신은 문자를 알지 못하니 원컨대 엄기손과 면질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7일 병진 7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치게하기를 돈에 남은 창평, 순창, 장수 등 고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계란과 같아 벼와
보리가 열에 여덟 아홉이 손상되었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중 18년 5월 1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도승지 이세우가 아래기를 금년에 밀과 보리가 잘 되지 못하여 명년 종자를 미리 준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가대 여러 도의 감사에게 유시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예비 절목을 해자로 하여금 의논에 아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중 18년 5월 1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명하여 유승탄을 승정원이 불러서 묻기를 너가 말한 탄포한 수령과 재상은 누구를 가리킨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탄포한 수령은 결석현감 신후당감 면천구수 조윤선입니다 하면서 불법한 이들은 모두 들어서 세고는 또 말하기를 신이 만약 적간한다면 이것뿐만 아닙니다. 탄포한 재상은 영의적 윤필상인데 때를 타서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고 진율사 유수는 민간에 출입하지 아니하고 관가에만 머물러 있으므로 신이 이들 사람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였는데 묻기를 전에 들은 말을 가지고 수상을 헛듣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억지로 탄포한 재상을 묻기 때문에 신이 어쩔 수 없어 들어서 아뢰는 것으로서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바이아우로 구원하는 때이므로 죄주지는 않겠다 하였다. 승정원의 쌀에기를 이는 부민이 고소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전에 말하는 것이고 분교의 관계가 있으니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부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지나간 을사년의 가뭄으로 인하여 구원하자 홍문을 해서 말하기를 윤필상이 백성과 이의를 다투니 정성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이에 이르러 유승탄이 또 말하였다. 윤필상은 재상이 된 지 20여 년인데 사랑과 대우가 더욱 두터워 부가 이미 극진하였다. 그런데도 만족한데 그치지 일 줄을 알지 못하고 틈을 타서 일을 취하는데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하면 시정사람을 불러 친히 감독하며 배와 바꾸었다. 혼문관에서 논박한 데는 마땅히 조금 고쳐야 할 것인데도 행실을 고칠 수 없었으니 보통 사람과 같다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중 18년 5월 19일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203권 성중 18년 5월 19일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 계남과 헌납 최인이 아래기를 요즘 듣건대 경기관찰사에게 명하여 김세적의 부모 처소에 진상복료로 연달아 해양하게 하라 하셨다 하는데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김세적이 무슨 공이 있어 언수의 지나침이 여기에 이르는 것입니까 하자 임금이 좌우에게 하문하였다. 영사 윤호가 대답하기를 진상복료를 한 차례 은혜로 베풀어주면 좋건데 어찌 계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 걱정이 아래기를 복료는 경고에 있고 김세적의 부모는 적성에 있는데 해급하는 점에 어찌 운송하는 패단이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세적이 일찍이 벼슬에서 물러나 사냥하여 그 어버이를 복령하려고 하였었다. 무시는 마땅히 강장할 때 써야 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진상 복료를 주어 복량하게 하였는데 무시 옳지 못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이 계남이 아래기를 김세적의 사람 되면 그거 나오고 물러 가는 것이 국가에 큰 관계가 되지 아니하니 마땅히 돌아가서 부모를 복양하도록 하며 진상 봉여를 주는 것은 마땅치 못합니다 하니 이 걱정은 아래기를 공이 높고 벼슬이 중한 재상의 부모로서 예방에 있는 이가 많으나 아직 해양하지 아니하였는데 김세적은 어떤 사람이기에 그 부모가 홀로 융숭한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9일 세 번째 기사 우의정 이극배가와 쌀에기를 성상께서 모든 정사를 근심하고 부지런히 하시어 화기를 손상시킨 일이 없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신을 변변치 못한 재주와 외람되게 엄령을 조습하는 지기에 있으니 지금 이 한지는 바로 신이 인망에 차지 아니한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재앙을 만나면 삼공을 꾸짖어 파면하였으니 청근대 신의 벼슬을 갈아서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이에게 대신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9일 네 번째 기사 양전의 향온을 가함하였다. 향후는 찹쌀과 맵쌀을 찐 다음 끓는 물을 부어 그 밥이 물에 잠긴 뒤에 퍼서 식히고 녹두와 보리를 섞어 디딘 누룩을 넣고 담근술이다. 내국법온이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9일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에 전교하기를 대저 조사가 창가에서 자면 마땅히 어떤 유를 쓰는가 하니 지평 윤파가 와서 아뢰기를 관리가 창가에서 자면 장 60대에 차합니다 하였다. 승정원에 하문하기를 전일에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장아권 관원이 창아를 간통하는 자는 관리가 창가에서 자는 율로 논단하고 나머지 다른 조관은 이 율을 쓰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사헌부에서 아랜 것과 같지 아니한가 하니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사헌부에서는 이제부터 이 율을 쓰기를 아뢰어 청한 것이며 본래는 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자 명하여 영돈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9일 여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이덕승동이 상소하기를 선녀의 말에 있기를 백성을 움직이는 데는 행동으로 하고 말로써 아니하며 하늘에 응하는 데는 성실로서 하고 형식으로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하늘과 사람 사이에 정침이 서로 움직이고 선악이 서로 옮겨서 재변의 응함이 유에 따라서 이르는 것입니다. 예부터 훌륭한 황제와 명철한 임금이 전심을 받들어 재변을 막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응하기를 참된 정성으로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세에 내려옴에 미쳐서 천재의 유행이 없는 세대가 없었는데 역대 임금의 재앙을 사라지게 하고 근심을 막을 수 있는 이가 드문 것은 한간 허무만 일삼은 것뿐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공순이 생각하건대 우리 주상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이래로 덕을 닦고 정사를 행하사 태화의 다스림에 이르기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상은 드물게 나타나고 재변은 연달아 이르니 신등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정성이 지극하지 못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임금을 사랑하여 전하의 마음을 더 굳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등은 거기 생각하기를 선을 줄일 필요가 없고 대전을 피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다만 상하를 통하여 실효를 체크하여 더욱 몸과 덕을 닦아 위로 천심에 응하기를 생각하면 재변이 저절로 사라지고 경사로운 징조가 저절로 응할 것입니다. 신등은 삼가 관견으로서 뒤에 조목으로 진술합니다. 국가에서 건년 이래로 궁시를 스승하여 호야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장독과는 전의 규모보다 낮게 하려고 힘써서 덕 조금만 미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매질이 낭자합니다. 지금 농사철을 당하여 가뭄이 재앙이 되었는데 토공을 일으키는 것이 어찌 적당한 시기이겠습니까? 신등은 거기 역도를 파해 보내고 때를 기다려서 연건하여도 늦지 아니하다고 여깁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관은 친밀한 데에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는 이에게만 주며 작은 악덕에게는 미치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 이에게만 준다고 하였는데 근년 이래로 의사로서 내의원에 출사하는 자에게는 조그만 공로만 있어도 문득 당상관에 오르고 육경의 장에 처하며 추밀의 지위에까지 이르니 저 구슬같이 아름다운 덕을 지니고도 하류에 잠겨있는 자는 어찌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자는 문으로서 다스림을 이루고 무로서 난을 평정하기 때문에 문무를 겸용하는 것은 장구한 도입니다. 그러나 문무의 온전한 재주는 세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므로 더러는 문을 는 넉넉하나 무는 부족하고 더러는 무는 넉넉하나 무는 부족하니 한 사람에게 갖추어지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서 건년 이래로 문신으로 조금이라도 화를 쏠 줄 아는 자는 관례로 방진의 임무를 주고 무신으로 조금 문필을 아는 자에는 갑자기 정사를 다스리는 벼슬을 맡기니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는 그래도 가하겠지만 더구나 반드시 모두 그러한 사람이 아닌 것이겠습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농사일은 마땅히 남종에게 묻고 배 짜는 일은 마땅히 여종에게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큰 것을 비유할 만합니다. 공리에 이르기를 외부의 말은 곧 곤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부의 말은 곤 밖에 나가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내의 외의 분별을 엄하게 하고 청아의 조짐을 막는 것입니다. 사대부의 집에서도 그러한데 더구나 궁금이겠습니까? 임금의 한마음을 침공하는 것이 많아 혹은 옛 은혜로서 혹은 사랑으로서 엿보는 것이 100가지인데 여알이 한번 열리면 작상이 적당함을 잃어서 국가의 일이 날마다 그릇될 것입니다. 국가에서 적장체 알을 설치하여 공신의 후예를 대우하는 이는 상이 대대로 미치게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신의 적장이 동관의 직에 제수된 자가 많이 있는데 매양 도목대를 당하며 그 제하를 충훈부에서 뜻에 따라 올리고 낮춰서 비록 강부 속에 있는 아이라도 모두 전차하는데 병조에서는 일찍이 참여하여 듣지 못합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기를 이제부터는 비록 적장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장성하여 입번한 자라야 비로소 추천해 쓰도록 하고 그 나머지 않은 양계 만호 녹봉이 없는 자에게 주면 녹을 더 마련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의 일에 바쁜 자가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호는 직질이 사품에 해당하고 해구를 방해하니 그 임무가 중한데 이 직에 보임되기를 구하는 자는 거의 모두 탐용한 무리들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탐독하는 일이 여러 번 들리고 방어가 허술합니다. 신등은 거기에 생각하기를 이제부터는 내금위에서 만호를 굴려서 사임하였다가 고만이 되면 도로 본위에 속하도록 하면 탐독하는 풍습이 저절로 없어지고 방어가 충실해질 것이라고 여깁니다. 백성과 친한 직무는 수령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데 허당 고을에 모두 적합한 사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올리고 내치는 법이 있어 쉽고 이중인 자는 무로간에 사용합니다. 대저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끝에는 게을러지는 것이 사람의 상정인데 대저 관에 있는 이는 본디 대현이 아니면 처음에는 뜻을 가다듬어 공무에 봉사하다가 중간에 힘이 쓰기를 게을리하고 나중에는 방자에 오직 욕심대로만 하는 것이 온 세상이 모두 그러한 것인데 더구나 이중이라는 좌욕을 당하고 앉아서 육기를 기다리면 어찌 게을러지는데 이르지 않는 이가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아전이 두려워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여 백성이 그 해를 받습니다. 이 뒤로는 수령으로 이중인 자는 육기를 기다리지 말고 빨리 곧 바꿔 서용하도록 하소서. 국가에서 겸사복을 설치하여 활 쏘고 말 달리는 일을 맡아서 왕위를 호위하는데 바로 옛 호분의 남긴 제도입니다. 근년 이래로 서자나 천례라도 조금만 재주와 힘이 있는 자는 입속하기를 허락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시어 복종이 바른 사람이 아님이 없다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사류를 신중하게 골라서 쓰고 천인으로 하여금 그 사이에 끼지 못하게 하소서. 환자의 직무는 액정을 지키고 방달을 맡는 것뿐인데 우리 조정에서 환시들을 억제하여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직을 조간과 서로 갖게 하여 우주 탕금한 자가 궁정에 늘어서 있는데 혹은 선유를 위하여 인하여 혹은 체녀로 인하여 혹은 전향을 위하여 사명을 받들고 시골로 돌아가는 자에게 그들이 지나가는 고을에서 받들기를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여 얻은 뇌물이 자칫 천수에 이르니 이로 말미암아 서울의 집이 참람하여 제도에 넘치고 있는 곳의 전원이 모두 극도로 기름져서 황관들의 호화롭고 방종하는 조짐을 아마도 마침내 다시 제어하지 못할 것입니다. 승도가 사전을 널리 점령하여 자기의 물건으로 삼아 서로 전하는데 국가에서 또 따라서 그 역을 면제하여 주니 이로 말미암아 사전이 날마다 많아지고 교만한 중이 날마다 부를 더하여 그 친석의 서로 친근한 사람도 그 역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이롭게 여겨 인연하여 몰래 승적에 기록하는 자가 가끔 있습니다. 백성은 괴롭고 중은 편하며 백성은 가난하고 중은 부유한데 무엇 때문에 고달프게 평년이 되어 공공하고 가난함을 취하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백성이 아들을 낳으면 서로 이끌고 머리를 깎으니 이것이 어찌 나라의 채통에 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은 거기 생각하기를 무릇 사전은 일체에 없애버리고 승사를 업으로 하는 중은 모두 충분하도록 하면 승도가 없어지고 군액이 증가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산산제어는 관계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에게 스스로 경작하기를 허락한 것이 대개 몇 해가 되었는데 세조께서 상원사에 묻히도록 허락한 것은 특별히 일시의 권위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데 어찌 백성이 하늘을 빼앗아서 중들의 자산이 되게 하겠습니까? 힘드는 일에 부지런히 종사하면서 윗사람을 받드는 자는 그 의식을 얻지 못하는데 부역을 도피하는 자는 도리어 그 배부르고 따뜻함을 누리니 이는 인정의 큰 누입니다. 과거에는 군자감에서 예로 관원을 보내어 연강 여러 고을의 제목을 쌌습니다. 대저관에서 갑으로 주는 배의 수량은 적고 나누어 정한 제목의 수량은 많아 한 사람이 얻는 것은 겨우 두어 자에 지나지 아니하며 한 나무를 운반하는데 10사람을 사역하는데 이르니 이로 인하여 수령이 대개 모두 그 값을 주지 아니하고는 다만 전결로서 그 나무를 운반하도록 독촉하니 매우 백성을 편리하게 하는 본의가 아닙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기를 동서 두 강의 거벌을 연결하여 사설의 제목을 파는 것이 무려 수천인데 관원을 보내어 폐단을 일으키게 하여 헛된 은혜를 행하고 참된 해를 줄 필요는 없다고 여깁니다.
예전에는 토지에 따라 공물을 만들어 각각 지방 토질에 적당한 물건을 바치게 하였는데 지금 여러도의 절도사가 사냥에 잡은 것으로서도 박물에 이바지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영중에서 스스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 영갑에 실려 있는데 관례로 주군에 나누어서 민간에 거둠으로 한 비물의 값이 면포 수십 필이 되며 금년에도 이와 같고 명년에도 이와 같으니 소민이 어떻게 살아나가겠습니까? 청컨대 그 영을 거듭 밝혀서 값을 주군에 주도록 주군에 거두지 말도록 하소서. 또 잠시를 설치하는 것은 그 손실이 두 가지 있습니다. 외방에 있는 여러 관사의 공천에서 그 공무를 면제하고 누에 치는 일에 이바지하도록 허락하였는데 누에 치는 일은 이루어졌으되 품질이 좋지 못하여 쓰기에 마땅치 않으며 얻는 것이 잃는 것을 보충하지 못할 것이므로 그 손실이 하나입니다. 누에도 농사철에 하는 것이므로 누에와 농사일이 아울러 하는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인데 농부와 잠부를 공력에 몰아다가 백성이 농사짓는 시기를 빼앗았으니 이는 공적으로도 이롭지 못하고 또 백성에게 불편하니 그 손실이 둘입니다. 만약 말하기를 잠시를 설치하는 것은 국정에 실려 있어 가볍게 패할 수 없다고 한다면 몇 해를 기한하여 임시로 파하여 우리 백성을 살리는 것이 가할까 합니다. 국가에서 여러 도의 야장을 두고 여러 고을 백성을 부려서 출연하는데 양식을 싸가지고 왕래하면서 자칫 한 달이 경과되면 조금만 기한을 잃으면 매질이 따르므로 다투어 값으로 물건을 모아서 스스로 방납하는데 야장을 감독하는 관원이 거의 다 무식한 무리이므로 그 방납하는 즈음에 재리를 취하려고 호리를 부절하여 양식값이니 쓱값이니 인력값이니 하면서 거두기를 매우 급하게 하므로 재물이 다하고 힘이 피곤하여 원망이 일어나는데 화기를 손상하고 재변이 이르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 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거기에 이르기를 이제부터는 철장의 두 회를 임시로 파하고 여러 고을에 각자 채철을 하여 바치게 한 백성이 고달프지 아니하고 공사가 모두 편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국가 역에 위전을 두어 그 쓰는 것을 넉넉하게 하고 일수를 두어 그 힘드는 일에 부지런히 종사하도록 하며 또 길의 대중소를 나누어 건방에 사는 공천을 헤아려 주어 그 역을 돕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년 이래로 관수자를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고 거기다 흉년이 더하여 관우가 날마다 허물어지고 사람과 말이 날마다 피곤해지며 노비와 일수가 그 X에 차지 아니합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기를 있는 곳의 9년으로 하여금 일수를 채우고 공천을도 일체의 대전의 X에 의하여 하면 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명하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한 명의 심의 윤필상 홍 예급의 노사신 윤호가 의논하기를 상수의 내용을 만약 적용한다면 대전의 법을 파기하는 일이 매우 많습니다. 비록 토목공사라고 하더라도 춘궁을 창건하는 일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내관이 전원을 많이 점령하여 사명을 받들고 가서 폐단을 일으키는 것에 이르러서 모두 지적해서 말할 것이니 주액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적장 채안은 공신의 적장자에게 주던 채아직이다. 본래 채안은 현직을 떠난 문무관에게 특별한 경우에 계속 녹봉을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그 관사의 실무를 보지 않으면서 자리만을 채우고 녹봉을 받는 경우와 다른 관청의 일에 바쁠 때 도와주고 녹봉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전차는 벼슬 자리에 벼슬아치를 임명하고 보충합니다. 10중 2고는 관리의 근무 성적을 10차례 평정하여 2번이 중등인 것을 말한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10중 10고 10상 인자는 1계급을 가하고 10고 2중 인자는 무록관에 서용하며 10고 3중 인자는 파직한다고 하였다. 무록관은 녹봉이 없는 벼슬이다. 좌욕은 기세를 꺾고 욕보입니다. 6기는 지방수령 임기 6년으로 하는 법이다. 종래의 3기로 하였으나 세종연간 3기법은 수령이 자주 교체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영송의 폐단을 줄이고 한 사람의 수령이 그 지방의 행정을 오래 맡겨 그 사정에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구임으로 정한 것이다. 우주탕금은 붉은 관복을 띠고 금띠를 띤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고관이 됨을 말하는 것이다. 채녀는 처녀를 뽑는 일이다. 전결은 토지에 대하여 물리는 새다. 거벌은 큰 뗏목이다.
박납은 납공자의 공물을 대신하여 바치고 그 대가를 갑절로 불려받던 일이다. 부절은 쪼개어 나눔이다. 도회는 각도마다 사람을 모으거나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설치한 곳이다. 일수는 지방 각역에서 심부름하는 천례이다. 일수 양반이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28권 7년 4월 21일조에 의하면 각 가격에서 앞에서 심부름하는 자를 곡속에서 일수 양반이라고도 하였다. 관수자는 관직을 가지고 그것을 본직으로 받들고 있는 자다. 춘궁은 세자궁을 말한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9일 모 7번째 기사 사관은의 전교하기란 내가 사실로서 권하고 나를 정성으로 깨우치니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다만 내관이 전원을 많이 점령하여 집을 사치스럽고 아름답게 하며 뇌물 주는 것을 많이 받았다는 일은 범연히 말하고 그 사람을 가리키지 아니하였고 양자 많은 일은 이미 정파하게 하였는데 또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정은 박희손이 와서 아뢰기를 내가 네 효지는 서울집이 매우 사치스럽고 아름다워서 제도에 지나치며 또 평안도 관찰사 현석규에게 표리를 선사할 때 현석규가 면포 200피를 주었습니다. 또 유화는 해주 둔전을 모점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자 공문을 받았고 또 내관 엄용선은 하사하는 물건을 싸가지고 경상도에 가서 여러 가지로 폐단을 일으켰기 때문에 상소 가운데 언급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효지의 일은 만약 현석규를 대신한 자에게 물으면 알 수 있을 것이나 엄용선의 일은 어떤 사람에게 들었는가 하니 박기손이 아뢰기를 들은 지가 이미 오래되어 그 이름을 잊었습니다. 하자 명하여 이승원과 박근을 불러 묻기를 경들이 병안감사로 있을 때에 어떤 물건을 이 효지에게 주었는가 하니 이승원 등이 대답하기를 이 효지에게 늙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술과 음식을 먹이도록 주었을 뿐입니다. 현석규가 면포를 준 일은 신등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했는데 사관은에 전교하기를 중국 환씨가 비록 우리나라에서 배단을 일으키더라도 누가 감히 중국에 말하겠는가? 우리나라의 내관도 무엇이 이와 다르겠는가? 그대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가사는 사음부로 하여금 적간하게 할 것이며 전호는 그 의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근거를 찾게 할 것이다. 전향, 선휘, 채녀 등의 일은 부득이하게 내관을 보낸 것이다. 다만 배단을 일으킨 자는 감사로 하여금 검거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19일 모 8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상희헌에게 요시하기라 내관 이효지가 집경하는 평양 강서 전토 가운데 그것을 샀다고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하여 매매한 것인가 값을 감하고 억지로 산 것인가 땅 임자에게 질문하여 그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고 또 집이 제도에 지나쳐서 참남한 것인지 여부를 친히 살펴서 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19일 모 9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요시하기라 이 뒤로 선위, 전향, 체녀하는 일로 내려가는 내관 등이 만일 폐단을 일으키거든 바로 단속하고 치게 하라. 만약 단속하지 않았다가 법사에게 잘못을 들어 탄핵하면 경도 그 책임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21일 경신 첫 번째 기사 공조판서 권찬이와 쌀이기를 요즘 사관원에서 상소하여 신을 의원으로서 육경의 장이 되었다고 말하니 신이 진실로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전을의 대감과 홍문관에서 모두 논박하였으니 신이 감히 편안하게 관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선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2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전라도 병마절도사 성숙이 축소, 궁 두 장을 울리면서 아뢰기를 그 굳셈이 보통의 갑절입니다. 연대 정교하기를 내가 장차 시험해 보겠다 하였다. 축소궁이라.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2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2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예주 해적대장 국중과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 보내어 토의를 바쳤다. 외의 혹은 수계구라 등 두 사람이 와서 내조하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2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원정은 박희손이와 사례기를
설장 도해는 비록 대전에 실려 있더라도 소관의 백성이 양식을 싸가지고 입역함으로 왕래하면서 매우 피로하니 그 패단이 작지 아니합니다. 청건대 잠실의 예의에 의하여 파하고 고을로 하여금 각자 가주어 바치게 하면 나라에서는 일정한 부세가 있게 되고 백성은 그 직업에 안정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사전에 극복하기 때문에 치곤의 무리가 사전을 많이 차지하여 다함이 없는데 공공한 백성들은 그들의 땅을 절에 시주에 바치고 중이 되어 요역을 피하기를 꾀하니 개혁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산산제언은 본래 백성이 경작해 먹던 것인데 세조께서 상원사에 붙이도록 허락하자 중하결이 절에 붙이지 아니하고서 자기 물건으로 만들었는데 하결이 죽자 그 무리로가 인하여 경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천이 험하게 막혀서 좋은 땅이 적어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중들이 그 일을 누리니 그것도 어긋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건대 백성들이 경작하여 먹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설정은 일정이 대신들과 의논하고 또 백성의 정원을 들었으니 다시 변경할 수 없다. 사사전은 선왕조로부터 있었고 국가에 관계된 것이 아니다. 선왕조에서는 그 역을 면제했을 뿐만 아니라 관차도 절에 이르지 못하였다. 산산제언은 정희왕의 유교가 아직 있는데 내가 차마 잊을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관차는 관에서 파견하는 군, 외, 사령, 아전을 말한다. 선조실록 203번 성조 18년 5월 20일 16 네번째 기사 도승지 이세우 등이 아래기를 요즘 성상께서 가뭄을 근심하여 반찬을 감하셨는데 이제 비가 많이 내렸으니 기쁨을 금하지 못하여 하례드립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어찌 한 사람만의 기쁨이겠는가. 곤충과 초목도 모두 소생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하례는 너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일품 종친을 불러서 전교하기를 우리 조정은 중국 조정과 다르니 종친이 기녀와 사통한 것은 창가에서 자는 일로서 처단할 수 없다. 다만 대전에 이르기를 기첩이 나은 자녀는 집에서 기른 것 외에는 속신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여기에 의가 예전대로 유를 쓰는 것이 적당하다. 내가 전일에 창류를 데리고 살지 말도록 종친에게 전교했는데 내 명을 잘 따르면 좋지만 만약 따르지 않더라도 책망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23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이세필을 가선대부 호조 참판으로 성건을 가선대부 병조 참판으로 김영류를 가선대부 형조 참판으로 윤언노를 가선대부 공조 참판으로 이약동을 가선대부 한승부 조아윤으로 김승경을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임수창을 통정대부 병주 참지로 김자정을 가선대부 개성부 유수로 안처량을 통정대부 승정원 조하승지로 송령을 통정대부 우승지로 이측을 통정대부 좌부승지로 한은을 통정대부 우부승지로 이계남을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한사문을 통훈대부 사헌부지비로 김종직을 가선대부 경기 관찰사로 한환을 가선대부 전라도 관찰사로 윤민을 통정대부 수 황해도 관찰사로 안상계를 통정대부 양주 목사로 노효신을 통정대부 종성부사로 이숙기를 자헌대부 지중추부사로 우현손을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성숙을 정충장군 첨지중추부사로 한헌을 가선대부 충청도 병마 절도사로 오순을 가선대부 경상 좌도 병마 절도사로 이계돈을 가선대부 전라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23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이 글을 올려 사직하기를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본디 작은 그릇으로 본래 엄량을 섭리하는 재주가 없으며 태계에 들어온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관을 비우고 직을 폐하였으므로 비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상께서 편추를 가하지 아니하시고 대우하시기를 더욱 용성하게 하시며 예언이 깊고 중함으로 신이 아무리 힘을 다하여 직무를 받들고자 하여도 병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뻔뻔스럽고 구차하게 뱃슬에 있으면서 녹을 가지고 병을 수양하면 신에게는 다행이오나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심이 두려워 만하며 무리를 근심할 만합니다. 신은 요행을 스스로 좋아하면서 총리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유명해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신의 직무를 해면하여 여생을 보존하게 하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고 비답하기를 오직 하늘이 만물을 내매 있어 사시의 질서에 자뢰하여 공을 이룩하며 오직 임금이 모든 정무를 어루만져서 통솔하는데 삼사를 의뢰하여 교화를 높이는 것인데 만약 경륜의 그릇이 아니면 어찌 섭리하기를 바라겠는가. 오직 경은 제주가 왕을 돕기에 적합하고 명망은 백성이 쳐다보기에 맞으며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나라를 도왔고 훈적의 중정을 애새겼다. 단정하는데 낄만하며 연매를 맡길만 하다. 원수와 고갱이 이미 한몸이 되어 마음을 같이 하는데 섬인의 모함을 어찌하여 투저하겠는가. 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였으니 경은 굳이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단정은 옛날부터 제왕이 공훈과 덕행이 있는 신하로 포장하여 높여서 형색을 채색으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투저는 남의 말을 듣고 의심을 품는다는 말로 옛날 공자의 제자인 정삼과 같은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배를 타고 있는 정삼의 어머니에게 정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고 라고 하니 정삼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다가 3번 반복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하자 배에 짜든 북을 던지고 일어나서 달려나갔다는 고사이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24일 개헌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203권 성조 18년 5월 24일 개헌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박기손이와 쌀에기를 이제 한환을 충청도 병마 절도사로 삼으셨습니다. 절도사는 군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출척하는 권한을 가졌으므로 그 임무가 가볍지 아니합니다. 하나는 군무를 겸한 인재도 아니며 또 광망하다고 일컬었으니 청컨대 개차수서 하니 전교하기를 한환이 광망한가 아는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미 총관을 지냈으니 내가 장차 좋은가를 시험해 보겠다 하였다. 박기손이 아뢰기를 허물에 빠뜨려진 뒤에 구겨지면 아마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만약 허물이 있으면 내가 어찌 사사로운 은혜로서 공의를 가리겠는가 하였다. 박기손이 또 아뢰기를 안상계를 양주 목사로 삼았는데 안상계는 부귀한 집에서 생장하여 백성의 일을 알지 못하니 백성들과 친하는 일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어찌하여 합당하지 않은 것을 아는가 하자 박기손이 아뢰기를 수령은 허다한 사무가 있는데 안상계는 전야의 괴로움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임무를 감당하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수령이 어찌 반드시 모두 전야의 괴로움을 안 뒤에야 하겠는가 하였다. 박기순이 또 아뢰기를 제목을 무역하는 것은 그 표단이 작지 아니하고 사전의 복역과 산산제언의 일 등은 피해는 백성에게 미치고 이익은 중에게 돌아가니 청컨대 일체 개역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제목은 공가에서 쓰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산지에서 무역하는 것이다. 다만 경찰관은 이 뒤로는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사전과 제언의 일은 조종조로부터 이미 시행하였는데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2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양주 목사 안상계가 아뢰기를 신이 본래 백성을 다스리는 재주가 없으므로 사관원에서 신을 논박한 것이 마땅합니다. 또 신의 조부모와 처부모의 무덤과 전장이 모두 양주 지역 내에 있으므로 직무에 나아가는 것이 미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러면 환차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2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일본국의 중 등견이 3번 글을 올려 금을 팔기를 청하자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등견이 청하기를 이같이 하니 그 가지고 온 금을 반만 무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도승지 이세우가 아뢰기를 만약 무역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만이지만 만약 허락한다면 모두 들어주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반만 무역하는 것은 아마도 국가의 체면에 합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저들이 멀리 와서 요청하였는데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다. 모두 무역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스님이 금을 많이 가져와요. 성종실록 203권 성종 18년 5월 2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이 을다무가 청한 사람을 수여한 공으로 상을 주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니 한 명이나 의논하기를 유기동과 정금산이 비록 청암에 들어와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온 것인지 수혜한 것인지를 아직 알지 못하니
다시 물어서 논상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신이 본도에서 돌아올 때 이 아을다무가 말하기를 수야는 공이 있는데도 나라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두 번이나 간절하게 말하기에 그 까닭을 물으니 상고할 만한 무난히 없는 까닭으로서 절도사 등이 맞고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국가에서 처음 하의하기를 만일 쇠출할 것이 있으면 상직을 마땅히 가하겠다고 하였는데 문서를 태만하게 보관한 까닭으로 그 노고를 갚아주지 않은 것은 잘못 신의를 잃은 것 같습니다. 말한 바의 유기동 등이 과연 이 아을다무가 수해한해 온 것이라면 절도사로 하여금 올려보내게 하여 위로하고 다 이르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니 홍응의 의논에 따랐다.